시를 들어라 4강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지질학적 테크노 작업을 기획한 안데스 작가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 리서치를 지금까지 3강을 진행했고 오늘 4강 차례거든요. 지난번 오픈 리서치는 지진에 관해서 그리고 테크노 역사에 관해서 했고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테크노 음악의 실제로 연주와 제작 과정을 좀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파동에 관한, 그러니까 지진파와 음파가 다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파동의 속성에 대해서 물리학자와 함께 탐구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 테크노가 이제 기계 음악이니까 이 기계와 음악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이 시대를 흘러왔는지를 좀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픈 리서치는 마무리되고요. 저희가 또 실제로 잔엑스 그리고 지맨 테크노 미션과 함께 지진 연구원들과 함께 이제 협업 제작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회의 협업 워크숍을 끝났고 이제 뮤지션들과 저와 함께 이제 음악을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테이블이 앞으로 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10월 1일과 2일에 전체 이 6강의 리서치를 정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함께 만든 이 지질학적 테크노 음악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위한 또 나중에 예약 페이지가 오픈될 테니까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픈 리서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고 질문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는 연주를 처음에 한 20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20분 정도 또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때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드릴 텐데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분간의 휴식 시간에 셋업을 조금 바꾸고요. 그리고 또 20분 연주가 있고 또 마지막 20-30분 정도는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연주를 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연주와 강의를 해주실 이동화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화라고 합니다. 일단 잠시만요. 네, 제가 맡은 주제는 테크노 음악의 연주와 제작이고요. 이렇게 날씨가 너무 며칠 새 좋지 않아서 엄청 걸음을 하기가 좀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안데스 작가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연주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아무래도 연주와 제작이니까요. 연주를 보여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지 물론 음악을 만드신 분도 계시고 전혀 만드시지 않는 분도 계시고 사실 이 편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굉장히 개괄적인 부분에서 좀 짧게나마 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2부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한 후에는 여기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직접 만져볼 수 있게끔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선이 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스피커가 폭발할 수도 있겠죠. 잘못 만지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같이 저희 멤버들이 도와드리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기회까지 좀 드릴 테니까요. 너무 제 바람은 너무 앉아서 계속 그렇게 계속 보고만 계시면 아마 재미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희 연주 지금 할 거니까 바로 옆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서서 관람하셔도 전혀 무방하니까요. 같이 비트를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들하고 일단 먼저 연주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부에서 진행할 거는 이제 파트 1에서 할 거거든요. 키워드는 로우, 그 다음에 히프노틱, 베스트 이렇게 정했고요. 굉장히 빠른 비트에 임프로바이징하는 그런 비트들을 한 20분 정도 플레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즐겨주시면 되고요. 구경하실 분들은 편하게 구경해 주시면 돼요. 네.
서서 들으셔도 되고요. 네, 뭐 앉으셔도 되고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네, 일단 다들 앉으셨네요. 네, 그 파트 1에서 일단은 테크노 음악이니까 뭐 100마디, 1000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냥 저희가 음악을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음악을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정해진 답을 원하는 답을 들은 것 같아서 네, 농담이고요. 저는 폴라프론트라는 뮤지션이고 본명은 이동합니다. 뭐 전자음악 뮤지션이고 미디어 랩인 피드트랩을 가지고 있고요. 뭐 모르실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폴라프론트로 활동하고 에일부터 서티파이드 트레이너 뭐 학교 나가고 뭐 기타 커머셜한 작업들 뭐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제 음악 활동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희 이 4명 포맷으로 이제 가는 거는 찰나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찰나라는 프로젝트고요. 우리 PF 랩에서 활동하는 DJ나 프로듀서, 라이브 퍼포먼스들이 동시에 연주하면서 즉흥적 요소의 전자음악으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뭔가 풀어내보고자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또 재즈를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임프로바이징이나 그런 즉흥 연주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전자음악, 그 다음에 테크노에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까. 보통 기계적이고 단순 반복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테크노 음악에서 어떻게 그런 유연함을 좀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호기심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플로우의 호흡과 뭐 자연의 소리를 중시하면, 자연의 소리를 중시한다 했는데 지금 자연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죠. 근데 하지만 엄연히 지금 2차, 3차 가공이 된 상태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소스들의 대부분은 그런 자연의 소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세션의 그 연주에서는 저희가 아마 그런 소리들을 조금 더 해서 좀 앰비언틱하게 좀 꾸며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소리를 중요시하며 장르 경계 없이 다양한 찰나만이 가질 수 있는 미학적, 예술적 접근을 전자음악에 녹아내는 중이고 오늘도 녹여내고 있습니다. 예, 녹여내고 있고요. 저희 4명이서 그런 프로젝트로 하고 앞으로는 앨범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4명의 포맷으로 이제 좀 활동을 계속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제 혼자서 해볼까 하다가 다 같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볼거리가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판을 한번 벌려봤습니다. 네. 찰나 연주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지금 이 팀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 4명이서 같이 하려고 하면은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 박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부러 랩탑을, 오늘은 제가 랩탑으로 거의 플레이를 안 했어요. 사실 랩탑은 지금 이 각각의 무선으로 연결된 싱크를 잡아주려고 거의 있는 거예요. 에이블턴 링크라는 개념으로 옛날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선을 가지고 서로의 박자를 BPM을 맞춰가지고 서로의 박자를 이제 기계로 맞춰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필요 없이 공기만 있으면 랩탑만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그 박자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각자 그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한 명이 드럼이고 뭐 한 명이 신스고 한 명이 FX 그런 거냐? 그렇진 않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소스들의 각각의 소스들의 이제 마지막 최종단을 이쪽에서 들어와서 제가 이제 약간의 컨트롤을 하는 정도고, 모두 다 드럼도 쓰고 신디사이저도 쓰고 샘플러도 쓰고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로가 호흡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내는 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가다 보면은 조금 뭐랄까 과한 부분도 있고 조금 비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플로우를 계속 열심히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만의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단단해지는 그루브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넘어가서 이제 테크노 뮤직이 뭘까요? 사실 되게 저도 어렵거든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크게는 기능적으로 지금 설명을 한 지금 페이지는 기능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뒷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예. 뭐 통상적으로 저기 있는 컴퓨터와 신디사이저, 그다음에 샘플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디사이저와 비슷한 샘플러, 그다음에 드럼머신 등의 전자기기를 악기를 이용해 멜로디와 가사를 최소화하는 전자음악의 일종이라고 뭐 흔히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기계음이 지는 소리의 진동과 질감, 그것의 반복을 통한 청각적 쾌감에 집중. 그 청각적 쾌감에 집중한다 하는데 사실 음악이란 것 자체가 여러분 알겠지만 청각적 쾌감에 집중하죠,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중음악이라든지 팝음악 같은 경우에서는 멜로디, 가사,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외모도 될 수 있겠죠. 뭐 비주얼적인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주는 소리의 진동과 질감으로써, 그다음에 반복을 통한 청각적 쾌감이 다른 가사나 멜로디, 그다음에 조성이 있는 음악과 테크노가 조금씩 달라지는 지금 이유라고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리와 진동이나 질감이 주가 되기 때문에 뭐랄까요, 기존 음악의 화성 진행을 엄격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고 따라가지 않아요. 예, 똑같이 따라간다면 대중음악이 되겠죠. 그냥 그대로의 대중음악이겠죠. 따라가지 않게 되는 어떤 명분과 그다음에는 사유가 생기게 됩니다. 예, 소리의 진동과 질감에 지금 지질학적 그런 얘기들하고 조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거나 때로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예. 지금 같은 경우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텐데, 저희가 20분 동안 플레이 했을 때 이 조나 절대음감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근데 이 조성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게 무슨 조인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노래방 가거나 그랬을 때 뭐 G키인지 아니면 뭐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다장조인지 바장조인지 그런 조성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운드 질감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토널, 조성 음악이 아닌 아토널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조성이 없는 무조 음악적 접근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한테는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좀 방법론에 대한 자유를 많이 줬죠. 뭔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12음계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대한 자유로움을 우리는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음악 제작 기술을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꼭 여기 건반에 있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음이 아닌 다른 음을 만들고 노이즈도 하나의 해프닝이 되고, 그 해프닝이 해피 액시던트라고 많이 하거든요. 해피 액시던트가 생기면서 그것들을 플레이백을 하면서 점점 더 재밌는 질감과 소리의 진동으로 우리의 쾌감을 증폭시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갔고요. 자, 네.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테크노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산업기술 발달에 따른 테크노 음악의 발전사. 자, 60년대에 하드웨어가 개발이 되고 70년대 크라프트베르크나 뭐 YMO, 요즘 유리치 사카모토 뭐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같은 팀들이 나오고요. 그 전에 무그 신디사이저가 나오면서 뒷부분의 신디사이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네, 신디사이저가 개발이 되면서 보통 사람들에게 무지하게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60년대 후반부터 생기면서 70년대 크라프트베르크와 그 다음에는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80년대에는 테크노 음악의 본격적인 시작이 됐고 전자음악이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도 뭐 시티팝이나 그런 거 잘 알고 있겠지만 80년대 경제 호황기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악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FM 방식이라든지 정말 뭐 여러 가지 이게 정말 팔리려고 만든 건가? 뭐 이런 류의 악기들이 미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황금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90년대 그러면서 유럽으로 테크노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통일에 의해서 동독에서 트레저나 이런 그 클럽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디트로이트와 다르게 유럽에서 그 동독 서독 통일로 인해서 테크노가 굉장히 꽃을 피고 러브 프레이드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테크노 산업의 발달에 2000년대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페스티벌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확장되고, 최근에는 뭐 가상 스튜디오나 홈 레코딩으로서 작업들이 굉장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프로세서나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여러분들 요즘에는 저희가 하드웨어를 많이 가지고 오늘 와서 작업을 했지만 소프트웨어로도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이브리드하게 작업할 수 있는 산업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좀 더 테크노란 뭘까라고 했을 때 자연의 불규칙성이죠. 자연의 불규칙성. 예를 들어서 뭐 녹음된 자연의 다양한 소리, 그다음에는 각기 다른 땅의 지형과 모양들, 그리고 그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 같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죠. 똑같지 않아요. 자연의 불규칙성들을 모으고 예를 들어서 이런 레코더 같은 걸로 필드 레코딩을 여러분들 이렇게 레코딩을 하겠죠. 예, 여러분들 그리고 레코딩을 하는 것들을 종종 영화나 기타 이제 이런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레코딩을 하는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청각화로 모은 다음에 규격화된 틀을 짜고, 규격화된 틀을 짠다는 건 일종의 샘플링이 됐다든지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인 거죠. 샘플링이라고 해서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받은 그런 샘플링을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가끔씩 제 주위의 지인들도 음악을 하지 않는 사람 샘플링 하면 일단 뭔가 나쁜 건 줄 알아요, 무조건. 예, 뭔가 그 요즘에 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샘플링 이꼴 그 뭐라 그러죠? 카피하는 거. 표절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기존에 갖고 있는 소스들을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자연의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소리들을 2차, 3차 가공하는 과정도 엄연히 샘플링입니다. 이런 샘플링으로 자신의 작품의 의도에 맞는 규칙성, 패턴, 됐다든지 일정한 패턴이 아까 있었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는 리듬, 그 다음에는 무드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자연과 인간의 힘을 합쳐 만들어낸 불규칙성과 그 다음에는 규칙성이 혼재되어진 카오스적인 아름다움의 하모니라고 뭐 스스로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연과 인간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그 아슬아슬하게 뭔가 선을 타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아웃으로 가는 음악도 해보고 인으로서 들어가는 음악도 해봤을 때 그 사이에서의 어떤 혼재되어진 그 카오스적인 아름다움이 테크노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테크노 음악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맨 밑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표현 방법은 한계는 없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지질학적 테크노라는 얘기를 듣고도 굉장히 이렇게 뻥 터지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이게 뭐지?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뭘까? 지질학적 테크노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접근 방식이 이제 신기하고 재밌어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음악으로서 굳이 제가 따진다고 하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따져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제잉이 되겠죠. 이미 만들어진 곡들을 섞고하면서 클럽이나 그다음에는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한 뭐 하우스 파티를 한다든지 그런 공연장에서 디제잉을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오늘처럼 라이브 셋으로 연주하는 겁니다. 라이브 셋으로 실시간으로 연주하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는 컴퓨터의 발달과 그다음에는 시청각적인 처리들이 이제 뭔가 가능하게 되면서 시청각으로 실시간으로 퍼포먼스하는 오디오 비주얼 같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거기에 시청각 설치 미술들도 실시간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뭐 테크노와 그 다음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합쳐진 그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자, 테크노 음악의 제작에서는 필드 레코딩하고 샘플링,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 그 다음에 드럼머신으로 4가지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좁힐 겁니다. 조금씩 좁힐 거고요. 필드 레코딩하고 샘플링,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 드럼머신. 저도 이제 뭔가 국한되는 게 사실 되게 성격상 싫어요.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편차를 이제 잡고자 그래서 필드 레코딩 접니다. 예. 제주도 놀러 가서 이제 제가 필드 레코딩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샘플링, 기존에 있는 샘플링의 방식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2차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신디사이저로 무드와 리듬, 무드 그다음에는 드럼머신 리듬을 만들어서 아까 만들어진 혼재되어진 그런 하모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필드 레코딩부터 해볼게요. 필드 레코딩은 스튜디오와 무대 혹은 야외에서의 녹음 아니면 통상적인 녹음 환경과 외부에서의 녹음을 지칭합니다. 네. 통상적인 녹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튜디오나 공연장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밖에서 사실 그 제약은 없겠죠. 미술관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음악의 분위기를 돋우는 효과음과 배경음 등을 활용하며 점차 하나의 예술 정립으로 확립됐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나 플랫폼 중에서 자연의 소리 뭐 10시간짜리 막 뭐 5시간짜리 그런 거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조회수가 되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좀 새삼 느꼈고, 그다음에 ASMR 같은 그런 것들도 일종의 필드 레코딩이라고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아 그렇구나, 녹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채집하는 것 자체가 필드 레코딩이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필드 레코딩 하는 거고, 뭐 이런 장비를 좀 갖춰서 필요한 곳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뭐 그다음에 도시의 소리들. 예, 저는 그때 그 새소리를 좀 녹음하고 싶어가지고 제주도를 좀 다니다가 그 뭐랄까요, 일행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같이 놀러 갔었는데 저 혼자 이제 빨리 아침에 새소리를 녹음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했는데 한 3일째 돼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그리고 여기에서 채집했던 소리들을 가지고 2부에서 저희가 곡을 만들어 풀어낼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넣은 거고요. 예, 뭐 아까처럼 장비를 그렇게 갖춰서 필드 레코딩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류이치 사카모토시죠.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스마트폰에다가 마이크 조그마한 거 달아가지고 그냥 다니십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예, 생각보다 그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이분께서 이 정도 하시면 저도 이렇게 사서 많이 그 스마트폰에다 연결해서 많이 해봤고요. 그다음에는 포터블 레코더, 포터블 레코더 같은 요런 것들도 사서 레코딩을 많이 하고. 마지막으로 이 지오폰 마이크는요, 좀 재밌는 마이크인데, 이게 사실 여기가 땅이었으면은 제가 땅에 꽂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아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이크가 아닌 저런 좀 특이한 마이크로 그다음에 땅에다가 저렇게 꽂아서 땅에 있는 소리들을 채집하기도 하고, 도시에 있는 소리들.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 공포스러운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저런 소리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물론 신디사이저라는 악기로서 많이 표현이 되긴 하지만 그걸로서는 이제 여러분들 한계가 있거든요. 80년대, 90년대 이후로는 이런 레코딩을 통한 2차, 3차 가공, 그 다음에 특수한 마이크를 통해서 저런 무드를 많이 만들어내요, 영화에서. 네. 이런 것들이요. 그 라이브 할 때 여기 계신 분 한 2분은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계속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중간중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오폰 같은 거를 이제 땅에다가 아까 전에 꽂으면 땅에서 소리가 나고 그 흔들리는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잡아주고 그런 것들을 패턴화 시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땅에서 했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소리가 있죠. 여기서 2차 가공을 해서 이펙팅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면 예. 다른 이펙트를 줘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마이킹을 재밌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아는 마이크들은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봤을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플레이를 했었는데 자석으로 돼 있어서 붙여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그냥 뭔가 그냥 옆에 있는 것들을 타악기로 만들어 가지고 패턴화를 시킵니다. 아까 음악에다가 이런 패턴을 이제 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도를 계속 한 겁니다. 시도를 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정해진 12연계를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저는 필드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 일단은 샘플링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벌써 52분 정도 됐는데 셋업을 하고 저희가 다른 2부 그 아까 그 샘플링 된 거를 설명을 하려면 그 뭐죠? 필드 레코딩 된 저희가 제주도에 가서 필드 레코딩 된 소리를 가지고 샘플링 된 소리를 가지고 2부에서 저희가 연주를 하는 걸 보고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셋업하고 화장실 다녀오시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52분이니까 예, 한 3시 2분 정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부 시작하기 전에 혹시 1부를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 먼저 질문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있어요? 네, 네. 저 질문하고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저는 질문이 들어온 게 처음에 다 같이 연주하실 때 네. 과연 자기가 하는 그 소리가 들릴까? 아,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다양한 소리가 한꺼번에 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아, 네. 사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구현하는 게 시스템이 상당히 좋긴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 스피커 한 대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원래 모니터 한 대씩은 다 있어야 되는, 그리고 우퍼도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좀 장비가 좀 더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 헤드폰을 들고 있죠. 예,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제어할 수 있도록 각자 헤드폰을 들고 있는 이유가 본인의 소리를 마지막으로 내기 전에 어느 정도 가공해서 큐로 들은 다음에 어느 정도 섞을 건지를 결정을 하고 최종으로 제가 한 번 더 여기서 일종의 필터링을 조금 하고 뺄 거는 빼고 더할 거는 더하고 제 것도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리자면 네. 질문이 이제 지질 전문가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그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질학적 테크노라는 그 지질학이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아까 작업하신 거는 지지 오퍼졌는데요. 그냥 말해도 될까요? 그냥 대본 대충 말씀. 아, 네. 지질학이라는 걸 봤을 때 그냥
하는 걸로 조금 더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작업에 대해서 땅의 진동을 뭐 이렇게 샘플링하는 작업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집하시는지, 또 어떻게 전달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진학에서는 지진파를 이용한다고 해요. 저는 지진 전문가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지난 2회차에 지진 전문가들을 모시고 수업을 들었고 또 이제 연구원님들과 해보고 교정을 진행하면서 제가 주워 들은 얘기로는, 그래서 지진파는 이렇게 지진계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곳에 설치를 해놓으면 어디선가 땅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했을 때 그 진동이 이 지진계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진계에 기록되는 것이 음파와처럼 이렇게 파동의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것들이 소리로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대요. 근데 대부분은 소리로 안 들리고, 그래서 이제 그 지진파는 그래도 이제 땅의 움직임을 파동의 형식으로 이렇게 비주얼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가청 영역대로 이렇게 좀 끌어올려서, 그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파 형태로 좀 바꿔서 그것을 이렇게 약간 샘플링 하시는 것처럼 그것들을 그 소스로 가지고 테크노 음악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제가 이제 들을 때 하나하나의 이 악기들의 소리가 아직 안 들리니까 네. 이거를 좀 따로따로 들어보는 것도 좀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얘가 10인치짜리인데 사실 조금 지금 저희 볼륨을 다 커버를 못하긴 해요. 그래서 예민하게 잘 들으신 건데 조금 찌그러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볼륨을 줄일 때도 있고 높일 때도 있고 했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술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어느 정도 끌어내려고는 하고 있고요. 이따가 제가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한 개씩 소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와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면 도와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 같이 들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러면 2부 진행하겠습니다. 네, 2부는 저희가 제주에서 샘플링한 소리들 가지고 저희가 연주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처럼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앉으셔 보셔도 되고 서서 보셔도 되고요. 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가 제주도를 가서 그렇게 음을 채취하고 하던 과정에서 2차, 3차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그다음에 뭐 나름 좀 뿌듯하게 하고 있는 트랙이고, 뭐 조만간 앨범이 나올 예정인 트랙입니다. 이거 여기서는 이제 샘플링이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샘플링이라면 이제 신호 처리로의 샘플링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mp3나 웨이브 파일로 변환하는 것 자체가 그 아날로그 투 디지털로 바꾸는 거죠. 그냥 녹음 버튼 누르는 행위 자체가 사실 이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소리를 녹음하여 해당 음악이나 작품 중에 편집을 끼워 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지칭해요. 그래서 꼭 비단 기존에 있는 곡을 넣어서 뭔가 뭐 표절이라든지 뭐 그런 이슈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샘플링들은 대부분 기존에 있는 곡을 차용을 그대로 해서 한 거고, 지금처럼 모든 소리를 녹음하는 것들은 다른 샘플링의 개념이겠죠. 그리고 기존 곡의 일부 음원을 잘라내 새롭게 가공하고 배치하는 행위를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럴 때는 원작자의 이름을 표기를 해야겠죠. 하드웨어 샘플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샘플러.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많이 저도 이용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샘플러류들이 여러분들이 DAW나 뭐 DAW라면 이제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쉽게 구입하거나 구입을 해야죠.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죠. 그래서 구입을 하면 대부분 이런 샘플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피치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과격한 소리를 만들어냈는데, 사실 원래 소리는 이런 윈도우 브레이킹 이런 소리가 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창문을 깨거나 이런 소리들을 가지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폴리 사운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기본적인 샘플링을 이런 프로그램으로도 하드웨어가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엔 그래놀라 신디사이저라고 있는데, 그래놀라 신디사이저는 샘플링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샘플을 샘플링하여 재구성한 후에 시간적 구성과 랜덤화 혹은 일정하게 파괴하여 기존에 샘플링했던 소리에서 또 한 번의 방식의 제작된 소리를 제작하는 겁니다. 개념이 처음 들으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샘플링된 소리를 아주 짧게 패턴화 시켜서 그거 자체를 신디사이저화 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방금 이 소리를 녹음을 한 다음에 녹음한 구간을 짧게 만들어서 반복을 빨리 시키죠.
you start by recording something. Ah. 네. This is the kaleidoscope for Dr. Max. This is the kaleidoscope for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래뉼러,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로 잘라서 반복을 빨리 시키는 형태의 신디사이저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되면 말이 되는 패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의 방식을 그래놀라 신디사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놀라 신디사이저는 매우 작은 입자 또는 그레인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기본 전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게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빠른 반복에 인해서 저런 떨림을 유도하는 저런 신디사이저들을 이용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파도 소리라든지 아까 뭐 무슨 소리든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소리든지 음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수음을 했던 마이킹을 했던 소리라든지 그 주제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음악하는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놀라 신디사이저를 저렇게 하드웨어로 쓰지 않고 이런 그래놀레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In a way, the granulator in Max for Life now is the result of 12 years of occupation of the topic.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And I made a Max for Life instrument out of it because I just want to have the convenience to use it. 이 그래놀레이터고요. 아까 같은 이런 간단하게 샘플링하는 거 이외에 여기 보시면 저도 이런 식으로 간단한 샘플을 이런 식으로 샘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 수 있어요. 포지션을 바꾸고 아르페지에이터를 가지고 패턴화 시키고 조금 더 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약간 소우투스 같은 파형에서 보면 약간의 이제 톱니파 같은 모양의 소스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패턴화 시키면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그래놀라 신디사이저 같은 거를 죄송합니다. 그래놀라 신디사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런 곳에다가 넣어서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신디사이저인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디사이저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리를 내보고 저희가 원하는 소리가 있으면 소리를 보여드리고 같이 체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디사이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흔한 이제 전자음악 작업실이죠. 하드웨어를 다양하게 두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고, 요즘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하이브리드한 방식으로 안으로 많이 들어간 형태죠, 아까보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컨셉추얼한 사진을 가지고 컴퓨터 한 대로 돼 뭐라는 식의 이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런 사진으로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뭐라 해야 될까요? 바이럴을 많이 하죠. 소프트웨어와 DAW 위주의 작업 방식입니다. 초창기의 신디사이저는 이런 텔 하모니움 같은 1897년이죠. 굉장히 오래됐죠.
예. 에딕티브 신디사이저고 말도 안 되게 컸고 소리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지금 그 신디사이저의 역사 그 다음에 기능적인 얘기만 해도 사실 제가 학교에서 수업 한 학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점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897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100년, 90년 정도 걸렸습니다. 무구 박사가 만든 미니 무구고요. 당시에 3,700달러. 지금도 뭐 그렇다고 막 싼 가격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음악을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겠죠. 1970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그마한 신디사이저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테크노라든지 전자음악의 부흥기가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왼쪽 신디사이저는 쉽게 말해서 이거보다는 이거를 먼저 좀 설명할게요. 사운드로 변환될 수 있는 오디오 신호를 생성하는 전자악기입니다. 여기 있는 신디사이저 대부분 신디사이저죠. 오디오 신호, 사운드를 변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 오디오 신호를 생성하는 악기고 여러 악기의 음색을 전자적으로 발생시키고 합성해서 연주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꼭 건반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줄로만 되어 있는 모듈러 신디사이저도 신디사이저고요. 작곡과 연주, 그 다음에 테크노는 물론이고요. 이런 K-팝에서도 두루 사용되며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리듬과 음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디사이저라는 거는 이런 일렉트로닉하거나 엑스페리멘탈한 음악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K-팝, 발라드 이런 곳에도 모두 다 신디사이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져온 이렇게 선이 치렁치렁 연결되어 있는 모듈러 신디사이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반 형태의 키보드 있고, 그다음에 이 두 개를 컴퓨터 안으로 집어넣은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가 있어요. 뭐가 더 좋냐라는 거는 요즘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펑션이나 본인의 그 작업 방향에 따라 다르지 어떤 게 더 소리가 좋고 안 좋고는 이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의 발달이 조금 늦을 때는 조금 뭔가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 오히려 소프트웨어 처리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쪽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듈러는 모듈러 자체에서의 또 회피 액시던트라든지 직관성이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직관성들이 소프트웨어 마우스 하나보다는 훨씬 더 재밌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장점입니다. 감산합성법, 가산합성법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이 잠을 잘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는 드럼머신까지 갔는데, 자, 여기서,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뜬금없이 어떻게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 우리 멤버들 같이 들어와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부터 같이 만들면서 소리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완전 자 여기 1번 지금 모듈러 있는 1번 소리고요. 2번은 그러면 이거 그다음에 지금 어디가 얘 잠시만요. 사람 보면 안 붙고 얘가 지금 자동 모드거든요. 자동으로 해놔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꽂으면 난다. 신경 쓰지 마요. 아니 맥박 소리 나는데? 맥박 소리 나는데? 얘 마이크. 얘 얼마 안 해요. 뭐 한 150달러인가? 그 정도 하는데 얘네가 자꾸 솔드아웃 많이 안 만들어가지고 비싸진 않은데 되는데? 청소기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청진기를 안 해봐가지고 네, 마이크니까 청진기하고 비슷한 원리겠죠. 청진기는 그거를 되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만든 거고 얘는 지금 그 전자적인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제 확대를 시킨 거니까요. 롬 회사고요, LOM이고요. 그 지오폰이라고 마이크가 잘 팔리네. 이거 좀 사가지고 그래. 네, 만져보세요. 드럼 섞여. 얘가 볼륨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른 것도. 그 다음에 클로즈드 하이에 자 한번 눌러보세요. 원하는 데다 한번 눌러보세요. 그렇죠. 그 저의 언어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죠. 아까 같은 그런 임프로바이징 건반으로 치는 거라든지. 네,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네, 이제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뭐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재미있으셨던 분도 있고 한데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뭐 연락을 저한테 취해 주시면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요. 왜냐면 그 중에 음악 하시는 분도 좀 꽤 생각보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컨택을 하시고요. 오늘 저도 즐거운 주말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그다음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여기 시립미술관과 여기 안데스 작가님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쉽네요. 네, 좀 긴 시간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인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또 하려다 보니까 제가 맛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또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십니까? 네. 네. 없으면은, 오늘, 이렇게 미술관에 이렇게 중간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시끄럽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미술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흔치 않은 시간인데, 또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몇 시간 만에 마감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게 얼리버드 분들이 다 오늘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남은 프로그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